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언론이나 기사, 신문에서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산업용 펌프하고 밸브를 주력으로 해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사우디 플랜트, 예를 들면 특히 S오일 샤인 프로젝트라든지 사우디에서 수주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결과적으로 석유화학 플랜트에는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산업용 펌프와 밸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 걸 독점적으로 또 생산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명품 정밀이다라고 또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건데 또 1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를 뭐 어떻게 1년 만에 뚝딱 하고 마무리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2년, 3년 정도 걸쳐가면서 나오는데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좋다 이 부분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하고 좀 달리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32%, 영업이익은 60% 정도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리포트예요. 자, 이런데 주가가 상당히 지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리포트 할 내용을 주제로 잡은 거죠.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주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도 같은 모습이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만큼 주가 상승폭이 온다라고 하면 6월 대비해서 12월은 약 주가가 60% 정도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자, 올해도 근데 그런 기미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의미로 보면 또한 앞으로도 향후에도 산업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 업황이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그린 에너지 관련돼서 특히 화학 플랜트에서 이제 과거에는 뭐 석유,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생산하는 쪽 하고 위주로 많이 포커스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화학 쪽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린 수소라든지 그린 암모니아 이런 것들도 앞으로 생산하는 설비를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거나 거기 플랜트를 지을 때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도 같이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서 영품 정비를 앞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늘 좋아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또 좋아요, 구독 또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가 뭐냐? 최근에 예를 들면 이거 확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거의 피할 수 없는 거고 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게 사우디잖아요. 돈 떼일 일도 없잖아요. 규모가 커요. 9조 원, 뭐 6조 원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란 말입니다. 일단 S오일이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한 증설이나 개설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또 산업용 펌프와 밸브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요. 현대건설도 사우디에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중장기 가시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게 1년 만에 뚝딱 해서 완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꽤 많은 예를 들어 2년, 3년 향후에 걸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나 또 그냥 곁다리로 이야기 드리면 최근에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거 완공하고 지을 때 보면 지금 배터리 관련, 그린 수소 관련, 그린 암모니아 관련도 항상 증설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어떻습니까? 더 많은 양의 예를 들면 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년 동안 들어가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실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적 위치를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다른 회사 거 쓸만한 게 없어요. 신뢰도 떨어지고 문제 터지고 나면 누구한테 책임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업력도 좋고 실력도 좋은 더군다나 아람코의 벤더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SOL 같은 경우 진행할 땐 당연히 영풍 정밀 거 써야겠죠. 그쪽 회사여서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이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다른 거 쓸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2018년 이후부터 영업이익이 1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만 생각해 보면 보통 평상시에 보면 1000억대 매출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30% 정도 업사이드, 뭐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매출인데 지금
올해 2000 하반기 지나가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평상시에 매출액이 뭐 150억, 60억 나오던 것들이 지금은 200억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5% 가까이 전후하고 사실 16%대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껏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해야 기아차가 한 12% 정도 찍은 게 최고치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6% 정도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과거에는 동사 같은 경우는 배당주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 2018년 이후부터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진행되면서 석유 정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 탄소 배출을 많이 낮춰야 되잖아요. 배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시에 준비하면서 세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을 아껴 나가야 되는 것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더군다나 이 영품정밀 같은 경우 1분기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들도 있어요. 수주 총액이 376억 원입니다. 1년에 보통 한 1200억, 1000억 정도 하던 회사가 1분기에 3376억을 했다고요? 매출을? 아니 비수기인데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공사 막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이 의외로 높을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어쨌든 환경적으로 IRA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도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고려나연 관련 계열사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공장에 펌프와 밸브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고려하는 것은 무조건 다 100%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대주주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부채 비율도 없어요. 빚이 없다는 거 상당히 깨끗하다. 그리고 영업이익만 나면 다 뭐다? 회사 이익, 돈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 주가는 상당히 낮은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건 자연방으로 여기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영업이 이렇게 추세로 올라가는 그 그래프만큼은 주가도 그런 파형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흠 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흠을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흠 잡을 곳이 별로 없어서 아니, 이거 안 좋은 건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봐야 되는데 안 좋은 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 안 좋은 점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사우디가 돈 떼먹는 거?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돈 떼일 일은 아니고 아무튼 이 회사가 그것도 뭐 지금 재무제표상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손실 나는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팩트 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PBR도 상당히 낮아요. 이렇게 기업이 좋은데, 그죠? 0.5에서 0.45에서 막 0.5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 좋을 때가 0.7 이 정도 수준이니까. PBR로 봅시다. 이게 뭐 성장 산업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배수를 많이 주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PBR 뭐 0.5에서 한 1 정도 수준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만 고려해서 지금 PBR이 낮은 구간이니까 PBR 높은 구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하나 샘플로 수전의 설비 만약에 공사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 13%만큼의 뭐 밸브와 펌프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펌프하고 밸브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학 공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밸브 하나만 갖고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트럭 한 대만한 사이즈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장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장부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뭔가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PER 부분도 그닥 높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밸류에이션 퍼센트, 그다음 PBR 상당히 낮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과거보다 영업이 계속 나오니까 PER도 떨어지고, PBR도 떨어지고, 0.5가 뭡니까? 0.5가. 자, 그런데 많이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또 영업이익률은 지금 2023년 들어서 16%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작년도에 13%대고요. 향후에도 16%대는 충분히 나타나겠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고요. 또 뭘 볼까요? 영업이익 이쪽 부분도 총액불 예상 포워드 가이던스도 상당히 높고요.
자, 그러면 올해 지금 19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 나오고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높은 거의 60%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작년도 주가의 고점 정도는 충분히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퀘스천 마크 하나 던져보고요. 어떤 생각을 좀 드세요? 작년보다 예를 들면 6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그럼 주가는 얼마 가야 됩니까? 60% 업사이드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런 고민들 한번 우리가 충분히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매출액이 줄었냐고요? 아니요, 매출액 늘었잖아요. 그럼 적어도 매출액만큼만 늘어나 볼까요? 30% 정도는 업사이드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그냥 바보같이 생각을 해도 그냥 30이나 60 이 정도는 올라가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의사결정을 내려보는 과정을 좀 겪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그냥 앞에서 만들어 드린 것보다 2021년도의 차트의 모습, 2022년도 가는 과정, 차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작년도 6월부터 딱 지나서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요. 지금 뭐 최고점이 17만 7천 원을 찍고선 그거로 조정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다른 기업들은 다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데 얘는 그냥 쭉 치고 올라갔어요. 물론 그 가축 원가 상승 부분 이런 것도 다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냥 꾸준히 유지되니까 영업이익률이 13%가 나오는데 뭐 주가가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 후로 자리를 잡아서 레벨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어때요? 그럼 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60% 영업이익에 30% 매출액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장부의 표현상 언제부터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납품하고 들어오고 납품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3분기, 4분기에 어닝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주가의 모습들은 여기 이 모습처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상상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나 예지력, 그리고 판단력은 어떻게 작동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뇌피셜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도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9월부터 쭉 치고 올라와서 딱 3개월 동안 딱 피크 찍고 조정을 보였는데 제가 보면 내년도 매출이 이미 확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내년 2023년도 저 SOL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는 내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거의 확정된 것들이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왜 조정받는 것까지 내가 그 고민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올해 얼마까지 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 17,000원에 한 20에서 30%만 업사이드로 잡으면 2만 원은 충분히 초과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17,000원과 2만 원 정도 사이는 넉넉히 부어도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수급이 다만 작년도까지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이 부분인데요. 연말 가면 갈수록 배당도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배당 수요하고 기타 등등이 좀 몰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어느 순간부터 쭉쭉쭉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간중간 변동성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오늘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종가는 플러스 6으로 끝났는데 이런 모습들은 상시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라는 부분들입니다. 적어도 언제까지죠? 저는 12월까지는 무난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월 초 정도 딱 결산 나올 때 그때쯤 정리해버리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영풍정밀 여러분들의 판단력은 뭡니까?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사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리포터 하다 보면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건 별 한 4개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준다 그러면 이건 빠뜨릴 점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 한 4개를 모든 항목에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 포인트로 보면 별 5개 정도짜리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하락 사유는 없거든요.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주식을 매수해서 자, 2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갈 만한 확률이 제로라고 하면 투자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뭐요? 주가가 폭락할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이유래도. 물론 있긴 하겠죠. 뭔가 불이 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천재지변이 생기는 경우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 현재적인 내재적인 상황으로 본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222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손실률이 마이너스 15% 이상 나타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업사이드만 보면 되는데 지금 한 14,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윗단 보고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주가 수익률은 적어도 40% 이상 되니까 충분한 재미를 느껴보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잘 내려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리포트는 어땠어요? 괜찮았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도움이 되는 리포트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보내주는 하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